압권으로 당선이 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지층이 분산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한동훈 후보님이 유력하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당대표로 그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지금 보면 후보님들이 세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저는 한동훈 후보님에 대해서는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총선을 치르고 그리고 나서 한동훈 후보님이 다시 정계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제가 그 세력을 모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강한 이분이 세력을 모으셔서 하나의 자기 브랜드화처럼 이분을 따르는 그런 세력들이 형성이 되면서 이분이 큰 정치인으로서 한자림 하신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또 거기에 이제 힘입어서 당연히 당대표를 나오신다고 하면 이분의 기운이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가장 막강한 게 사실은 원희룡 후보님하고 한동훈 후보님의 대결이에요. 거기에 나경원 후보님은 그냥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들러리 개념이 있죠. 그 누구나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나경원 후보님은 그냥 자기 정치 세력을 조금 더 확장하는 의미로 나오신 것 같고, 지금 한동훈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적으로 지금 뭐 정치 입문 한 적은 되게 짧지만 사실 정치를 해본 적은 없죠. 그렇지만 이분은 그런 기백이나 기운이 상당하게 세다는 거죠. 제가 한동훈 후보님에 대해서는 많은 영상을 좀 올렸는데요. 이분은 솔직히 정치를 하려면 검사에서 거물급 정치인으로 올라서려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의 그런 운명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그 공동체 부분, 그 배에서 빨리 뛰어내리셔서 자기만의 독자적인 그런 정치를 펼치셔야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이분은 앞으로, 지금 처음은 힘들겠지만 점점 갈수록 자기 기운으로 자기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분은 되게 영리하시고 똑똑하셔서 그런지 다른 사람이 조언을 하지 않아도 그런 부분은 한 걸음 한 걸음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사주 자체가 누구한테 굽힘이 없어요. 설사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도 그 자기가 뜻하는 어떤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이분은 되게 원칙주의자인데, 그러니까 원칙을 굽히지 않는다. 어떠한 그 절대적인 권력에 앞서서도 이분은 자기가 소신껏 나아간다. 이분이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을 원칙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처음에 갈 때는 아마 힘들고, 어쩌면 지금이 가장 이분한테는 고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대표로 나섰을 때도 압권으로 당선이 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 세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제 이게 지지층이 분산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는 한동훈 이 후보님이 유력하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세 사람의 기운으로 봤을 때는 올해 그 기운은 한동훈 후보님이 그래도 이번에 당대표로 선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원희룡 후보님하고요, 막상 막하로 누구 한 사람이 월등하게 선출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원희룡 후보님보다는 한동훈 후보님이 좀 더 당선될 확률이 높으시다. 제가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님은 3년 임기를 마치기 어렵다. 지금 탄핵의 물결도 계속 더 높이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정말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한동훈 후보님이 그 역할을 또 주도하신다. 그렇죠. 지금 22대 총선을 지나고 나서 부정선거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면서
제 양쪽 정당은 제가 예상한 대로, 그리고 국민 모든 분들이 예상하셨을까요? 너무 혼잡한 공세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연임 그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탄핵을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대 정당으로 탈바꿈을 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일부는 윤 대통령이 해서 특검도 받아야 되고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폭주하는 민주당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인물, 대항마가 사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한동훈 이분을 계속적으로 소환을 하는 것 같아요. 이분 외에는 대항할 그런 인물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계속적으로 지금 총선에 책임을 지고 이렇게 물러나셨지만 정당대에 나와야 된다고, 등판을 해야 된다고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한동훈 이분은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잠룡으로 크게 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셨던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분은 글쎄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구군이나 이 흐름을 봤을 때는 법무부 장관을 좀 더 오래 하셔서 그 이재명하고 조국의 그런 사법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책임하에 그 사법부가 그 자기 역할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분의 의지가 아니었어도, 그러니까 이번에 총선에 비례위원장도 이분의 의지가 아닌 어느 정도의 그 떠밀려서 출마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위원직을 맡은 것처럼 이번에 정당대에서도 한동훈 이분이 저는 출마를 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시대적인 흐름이고 어떤 시대적인 그 요구사항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그만큼 절실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한동훈 이분이 등판을 하게 되면 저는 많은 또 갈등과 그런 반대 세력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예상되는 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이분이 등판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등판만 하신다고 하면 이분이 그 당대표 되는 거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1973년생. 네.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네. 한동훈 씨입니다. 아, 올해 제일 핫하신 분. 네. 저는 이분은 50에 들어와서는 이분 자체에 오는 네. 그 탄탄대로, 우리가 고속도로를 보면은 시원하게 뚫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탄탄대로를 걸으실 거예요. 이분은 전체적인 운세를 보면 한 30대까지도 이분은 글쎄 그때도 말했던 것처럼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가 좌절이라든가 실패라든가 이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분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고 네. 했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앞으로 또 이분은 그 전에 이제 정치를 안 하시고 계속 법무부에서 이제 검찰로 계시다가 이제 검사로 계시다가 뭐 지금 장관까지, 법무부 장관까지 되셨잖아요. 네. 그렇게 원래는 이분이 나랏밥을 드셔야 되고 관로에 있으셔야 되는데, 이제는 정치 생활을 하게 되면 또 급변하는 인생의 변화를 겪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또 다른 분들은 이분이 또 대권주자라고 또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신령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날개를 펴었구나! 네가 이제는 날아오를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너의 때를 아직은 기다려라. 너의 때가 아직은 오지를 않았다. 저희 성관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네. 이분은 지금 현재 기지개를 폈어요. 뭐 다른 분들도 아시겠지만 네. 현재 이분 상태로는 보면 대운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인생에서 대운이 항상 들어올 때 이분은 아까 얘기한 대로 50대 이후부터는 그 내가 탄탄대로를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스포츠카를 타고 지금 150km, 200km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전력 질주를 하고 있으시거든요. 그러나 이분은 40대쯤에는 자기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실패를 보거나 좌절을 경험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때는 구설수라든가 인간의 곤욕을 많이 치렀을 거예요. 인간으로 인해서 많이 힘든 부분도 있었고 그랬으나 이제는 오니 인생에
후반을 들어섰을 때 자기의 날개를 펼치고 하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그 저희 실령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그릇이 다 있다고 항상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네. 이분은 분명히 나라의 관록을 높게 올라가셔야 되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란 일을 크게 하실 분은 맞아요. 네. 그러나 지금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대권으로서, 대권주자, 대통령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네.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다. 하늘로 높이 승천해서 올라가시는데 여주는 하나거든요. 근데 하나를 잡기에 여러 비룡들이 잡으려고 한다고 하면 이분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다음 대선에 이분이 대권주자로 분명히 나오시기는 하나, 네네. 이분은 다음 대선이 21대인가요? 네, 21대고 27년도에 27년, 네. 21대에 27년도에 있다고 하시면 이분은 이때는 때가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이분이 저는 21대가 아니라 그 이후에 네. 22대라든가 그 이후로 보여져요. 그리고 사실 이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대권의 큰 그 대통령의 상은 아니시다. 뭐 옛날로 치면은 이분은 재상까지는 올라가실 수 있다. 재상까지라고 하면 국무총리,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 보면은 국무총리인가요? 가장 크게 뭐 올라가신다고 하면 재상의 자리, 영의정, 자의정 뭐 이 정도의 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무총리 자리까지는 올라가실 수 있다. 다시 법무부 장관으로는 가지 않으시고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요직으로 가시는 걸로 보여요. 그게 저는 어쩌면 이분이 재상까지 가실 수 있다니까, 국무총리 자리까지도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내가 현재의 나를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네. 이분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다 알겠지만 이분을 이끌어 준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이고 현재 그렇잖아요. 이분을. 그리고 또 사실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은 약간 뗄래야 뗄 수 없는 악어의 관계? 이런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로 인해서 발탁이 되고 지금까지 이끌어서 큰 인물로 지금은 부각되고 있으나 그게 또 이분한테는 되게 큰 약점이에요. 김건희 여사의 관계도 그렇고 윤석열 그 대통령의 관계도 왜냐하면 같은 그 운명 공동체라고 해야 되나요? 한 배를 타고 있어요. 네네. 한 배를 타고 있는 선원이 예를 들어서 범죄가 있거나 그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 배는 언젠가는 이 윤석열 호가, 제가 그랬잖아요. 침몰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결국 지금 탄핵의 길을 가고 있고 저는 탄핵까지는 보이지는 않나 뭐 하야라든가 이분의 그 신변산의 문제로 내려올 수도 있다고 제가 늘 얘기를 했잖아요. 네. 뭐 그랬을 때 이분은 아직까지도 그 윤석열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으니 혼자는 잘 나가지만 그 배가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분은 항상 좀 불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심, 국가에 보면은 국가의 민심을 읽고 국민의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이미 쫓아내고 탄핵을 시키고 아니면 몰아내고 다시 새로운 왕을 부각을 시켜서 그 내세운다는 거죠. 그게 저는 한동훈 장관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저는 이분이 아까도 때를 기다렸라고 했던 게 이분은 그런 여론이나 국민의힘에서 몰아주는 그런 대세의 흐름을 휩쓸려 가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아직 여의주를 물지 않은 비룡은 하늘을 승천할 수는 있으나 결국은 추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쉽게 얘기해서 대선 주자로 나온다고 하면 모든 이 사람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분의 비리, 허점,
그런 거를 캐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살려면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은 것처럼 이분도 자기가 살려면 결국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군의 등에 칼을 꽂아야지만 자기가 그나마 거기에서 그 배에서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 수 있어서 그 다음에는 이미 이 사람은 윤석열 호라는 그 배에서 내려야 돼요. 그 선장 그 배에서 내리지 않으면 같이 자멸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 안에서 아무리 날고 기고 한다 하더라도 배가 침몰하면 같이 사람은 침몰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 배에서 뛰어내리셔야 된다. 그래서 자기의 독자적인 함선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항해를 하셔야 이분은 계속적으로 나아가실 수 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솔직히 이분은 정치보다는 네. 아까 얘기한 대로 나라의 간직으로 이 사람의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더 오래 사람들한테 기억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도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